자,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종류의 문제 잘 나오고 있죠. 폭발성 물질이 아닌 거, 또 뭐 금수성 물질이 아닌 거, 질산, 중크롬산, 과산화순소에 해당돼요. 질산 에스테르, 요거는 해당이 안 되죠. 답은 4번이고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물에 질산 에스테르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질산 및 그염류, 중크롬산, 하여튼 끝에가 산, 아염소산, 과염소산, 요드산, 과망간산, 차염소산, 브롬산,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이니까 단 요거 하나만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잘 이렇게 봐두게 되면 거의 끝에가 하여튼 산자 붙는 것은 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들어간다 는 거예요.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가 200ppm, TLV는 500ppm, 메틸 에틸 케톤의 농도가 100ppm, TLV는 200ppm일 때 혼합 물질의 허용 농도는 단 두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들어있는 그 식이에요. 혼합 물질의 허용 농도를 갖다 구하는 식은 T1분의 C1 플러스 T2분의 C2 분의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그럼 혼합 물질의 허용 농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T는 유효 물질의 허용 농도가 되고 C는 유효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T1, T2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T1 200, 5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00 여기 이제 T1이 되고 T2는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분의 200, 200분의 100. 자, 그래서 500분의 200 분의 200분의 100.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200과 100은 플러스 하게 되니까 333.33이 나왔어요. 약 333 ppm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 B, C급 분말 소화 약제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A급, B급, C급에 다 쓸 수 있는 소화 약제라는 거예요. NH4, H2, PO4. 요거죠. 이게 뭐예요? 인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 1번입니다. ABC급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은 NH4, H2, PO4 인산 암모늄이 돼요. 그래서 이 인산 암모늄은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되는 겁니다.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작용은 뭐냐? 메타인산 HPO3 메타인산에 의한 방진작용을 한다. 방진작용. 여기 아주 큰 특징이 되죠. 열분해에 의한 냉각작용을 하고 유리된 NH4의 부촉매작용을 하고 발생한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식작용을 하고 분말 운배에 의한 열 방사에 의한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소화약제가 되는 거예요. 제3종 인산 암모늄 분말 소화기는 A, B, C급 화재에 사용이 딱 가능하고 메타인산을 생성시키는 방진작용. 아까 방진작용을 한다고 그랬었죠? 방진작용이 가연물에 부착되어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거. 가연물에 딱 달라붙어 갖고 차단 효과. 이렇게 불이 갖다 막 더 붙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분말 소화약제에 비하여 30% 이상의 소화 능력이 향상된다. 자, 요걸 가지고도 출제가 되겠어요.
ABC급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고 메타인산을 생성시키는 방진 작용으로 다른 분말 소화약제에 비하여 30% 이상 소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산암모늄 분말 소화기가 답이 되는 문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탄화칼슘은 물속에 저장한다? 탄화칼슘을 물속에 저장했다가는 막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막 폭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답이에요. 벤젠은 산화성 물질과 격리시킨다. 그리고요, 금속 나트륨은 석유 속에 저장한다.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탄화칼슘은 밀폐된 용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위험물의 저장 방법. 출제가 잘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칼륨과 금속 나트륨은 석유 속에 저장한다. 뭐 등유나 경유 속에 저장을 하고, 벤젠은 그 산화성 물질과 격리한다.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氧화탄소, 황린은 물속에 저장을 해요. 마그네슘과 정린은 격리하여 저장한다. 자, 이제 요게 특이하게 한번 좀 나온 거죠. 질화면, 니트로셀룰로스. 질화면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으냐?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로 습면 상태로 저장한다. 습면 상태가 촉촉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를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로 습면 상태, 촉촉한 상태로 저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그 건조한 상태에서는 그 발열 반응으로 어떤 분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습면 상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질화면, 니트로셀룰로스의 저장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로 습면 상태로 저장한다. 또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니트로셀룰로스를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로 습면 상태로 저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건조 상태에서는 발열 반응을 일으켜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오죠. 자, 8%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5%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계에 혼합하여 6% 100kg의 NaOH 수용액을 만들려면 각각 약 몇 kg의 NaOH 수용액이 필요한가? 지금 요 문제가 됩니다. 5% NaOH 수용액은 이제 얼마가 되고 8% NaOH 수용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갖다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NaOH 5%, 그다음에 NaOH 8%, NaOH 5% 내용을 X로 했습니다. 그러면 NaOH 8%는 100-X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6% 100kg의 NaOH 수용액을 만드는 거니까 NaOH 6% 100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둘이 이제 합해갖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5%가 0.05죠. 100분의 5 하면은, 그래서 0.05x 플러스 요 8% 0.08, 그다음에 가로 열고 100-x가 되죠. 이렇게 6%니까 0.06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x를 갖다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x. 자, 이렇게 되면 0.05x 플러스 자, 요렇게 곱하니까
0.08 곱하기 100 하니까 8 마이너스 0.08x 이꼬르 0.06 곱하기 100 하니까 이제 6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6이 되죠. 자, 다시 이제 0.05x 마이너스 0.08x 플러스 8은 이렇게 이제 2양 되는 거죠. 그러면은 6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자, 0.05x에서 마이너스 0.08x 하니까 마이너스 0.03x 6에서 마이너스 8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래서 x는 이제 마이너스 0.0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더니 66.666이 나왔어요. 요거는 반올림하니까 66.7kg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NaOH 5% 그 질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5% NaOH가 66.7kg이므로 8%는 8% NaOH는 100-66.7 이렇게 하니까 33.3kg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66.7과 33.3이 되겠네요. 답은 66.7, 33.3kg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할 때 메탄 70볼프로, 프로판 21볼프로, 부탄 9볼프로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자, 폭발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폭발 하한계, 그다음에 폭발 상한계를 다 구하는 거죠.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얼마인가? 요거를 갖다가 특히 잘 물어보는데 요 문제는 폭발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하한계, 상한계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폭발 하한계 값이 메탄 5%,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메탄, 프로판, 부탄이니까 C2H6 요거는 에탄이죠. 에탄은 뭐 지금 혼합가스에 들어있지 않고 이 표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프로판 2.2, 폭발 한계는 2.1, 그다음에 부탄은 폭발 한계 1.8, 폭발 상한계는 부탄 8.4, 프로판 9.5, 메탄은 15가 됩니다. 그럼 먼저 폭발 하한계를 갖다 구하는 것은 자, 메탄 70, 5하고 70이죠. 프로판 5분의 70, 프로판 21분의 2.1, 그 다음에 부탄 9분의 1.8. 요거를 갖다 잘 이렇게 맞춰 줘야 되는 거죠. 자, 5분의 70분의 2.1분의 21 플러스 1.8분의 9분의 100 하게 되면 3.448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반올림하니까 3.45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 공기하고 좀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스들만, 혼합 가스만 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르샤틀레 법칙이 이제 여기가 좀 100이 되는 거죠. 3.45가 됐어요. 자, 폭발 상한값은 이제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분의 70, 그 다음에 프로판 9.5분의 21, 부탄 8.4분의 9분의 100이 되는 거죠. 자, 15분의 70 플러스 9.5분의 21 플러스 8.4분의 9분의 100 이렇게 했더니 12.5827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반올림에서 이렇게 되니까 12.58이 됐네요. 그래서 따라서 폭발 범위는 3.45에서 12.58이 되는 거죠. 여기 답이 되죠? 답은 3.45에서 12.58이 됩니다. 2번입니다.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아닌 거. 유체의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능률을 향상시키죠.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병류로 한다가 아니라 향유로 해줘야 돼요. 열 교환하는 유체 온도차를 크게 한다. 온도차를 크게 해서 능률을 향상시키죠. 열 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럼으로써 열 교환 능률이 향상돼요. 답은 2번인데
유체 흐르는 방향을 향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조절하는 것이 빠르게 한다. 이건 좀 나왔고요. 열 교환기에 전열 면적을 또 크게 한다. 전열 면적을. 관내 스케일을 제거한다. 자, 유체 흐르는 방향을 병류가 아니라 향유로 한다고 그랬었죠? 뭐 향유는 무슨 뜻이냐? 두 개의 유체 사이에서 열이나 물질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이 유체들이 서로 반대로 흐르는 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병류가 되겠죠? 반대로 흐르는 것이 향유예요. 유체 흐르는 방향을 향유로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마그네슘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그네슘. 화기를 언금하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죠. 분말이 비산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저장한다. 분진 폭발 가능성. 제6류 이온물과 같은 산화제와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 저장한다. 격리 저장 해줘야 돼요. 일단 연소하면 소화가 곤란하지만 초기 소화 또는 소규모 화재 시 물, CO2 소화 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한다. 물 CO2 소화 설비가 아니라 건조사 또는 팽창 질석 이런 것을 사용해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일단 연소하면 소화가 곤란하지만 초기 소화 또는 소규모 화재 시 물 소화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건조사 또는 팽창 질석 또 팽창 진주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소화를 하는 거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이온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자, 계측 장치로서는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를 설치한다는 거.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죠. 계측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설치해야 한다. 이때 위험 물질별 기준량으로 오른 것은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 있어요. 부탄은 25세제곱미터 기준량, 부탄 150세제곱미터, 시화산화수소 5kg, 시화산화수소 200kg. 일단 시화산화수소 5kg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탄, 시화산화수소 200 이거는 지금 다 기준량으로 이 기준의 규칙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자, 3번이 답인데 5kg 시화산화수소뿐 아니라 이제 플루오르 아세트산, 소디움염, 디옥신, 데카보란, 디보란, 포스핀, 이산화질소, 디메틸 이소시아네트, 산화카드뮴, 규산메틸 등 이런 급성 독성 물질의 기준량은 5kg로 딱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이외에 특수화학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하는 위험 물질별 기준량 들어있는 건데, 자, 부탄, 뭐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등 이런 일화성 가스는 50세제곱미터가 기준량이에요. 50세제곱미터. 자, 요거는 조금 전에 한 거고 5kg. 그다음에 산화 제2수은 시화나 나트륨, 시화나 칼륨, 염화 제수윤, 제2수은 황화수소, 황산, 질산, 아닐린, 불소, 페놀, 발엔 황산 등 이런 급성 독성 물질은 20kg이 기준량. 이소프로필 아민, 염화카드뮴, 산화 제2 코발트, 에틸렌 디아민, 불화수소, 산화에틸렌, 트리에틸아민, 불화마수소, 황화불소, 메틸 프로필 케톤 등 이런 급성 독성 물질은 100kg이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가 아닌 거.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2차 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 설비에 들어가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는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이렇게 지문에 많이 등장해요. 이걸 답으로 골라줘야 돼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가 특수학 설비예요.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350 이상,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350 이상, 980 kPa 이상. 이것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특수학 설비에 들어가는 종류가 됩니다. 고체 연소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분해 연소란 고체가 표면의 고온을 유지하며 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분해 연소가 아니라 표면 연소를 말하는 거죠. 표면 연소. 표면 연소란 고체가 가열되어 열분해가 일어나고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타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표면 연소가 아니라 분해 연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다 지금 옳지 않네요. 3번 자기 연소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되며 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연소는 그냥 산소도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되며 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분무 연소란 고체가 가열되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타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떤 분무 상태에서 타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3번. 그리고 여기 분무 연소는 액체가 무수한 밀입자로 분무함으로써 타는 것이 분무연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는 대형의 반응기, 탑, 탱크 등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할 때 밸브를 정지시켜 원료 공급을 차단. 차단 장치와 관계가 되겠네요. 안전장치로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 등이 있다. 원료 공급을 차단하게 한 장치. 파열판, 스팀트랩,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긴급 차단 장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일어나죠. 열 축적이 클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요.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에 됩니다. 표면적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표면적이 클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분진 발화 폭발 조건이에요. 불연성질이 아니라 가연성질이 발화 폭발 조건이 되는 거죠. 미분 상태, 저마온의 존재, 조연성 가스 중에서의 교반과 운동 또는 요거를 갖다가 조연성 가스가 아니라 공기 중에서의 교반과 운동도 맞는 말이고요. 가연성질. 1번은 불연성질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조건으로 미분 상태의 저마온의 존재, 조연성 가스 중에서의 교반과 운동, 가연성질, 불연성질은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전운전 계획이에요. 포함되지 않는 거, 안전자가 허가 해당되고 안전운전 지침서, 안전운전 계획이니까 되죠. 가동전 점검 지침, 이것도 해당이 돼요.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요거는 비상조치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안전운전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상조치 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황린,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5류. 니트로 화합물 안에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는 거죠. 제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오류 위험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안전 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원칙이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별도로 정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에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 산업안전보호법에 들어있는 거죠.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가 있고 이거 해당돼요. 타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요거 관계가 없어요.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이때는 이제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타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해당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거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를 설치. 이것도 지금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거는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자물쇠형 또 이에 준하는. 인접한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연결 벽안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자물쇠형 차단 밸브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요거 안전 밸브 등이 배출 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 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 자동 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 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2분의 1 이상 배출 용량의 병렬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플레이 스택의 둘 이상의 단위 공정의 플레이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 공정의 플레이 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자물쇠형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리화재에 해당하는 화재 급수는 유리화재, 가스화재 B급이죠. 전기화재는 C급, 일반화재는 A급, 금속화재는 D급. 이게 되는 거죠. 답은 B급.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일반 화재는 종이, 목재, 섬유 이런 게 타는 게 일반 화재죠. 표시 색깔은 백색,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로 소화한다. 일반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물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포말 소화기가 적합 소화기가 돼요. 그다음에 B급 화재는 유류가스 화재인데 표시 색깔은 황색,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여기에 적합한 소화기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분말 소화기, 포말 소화기, 광화액 소화기가 적합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전기나 정전기에 의한 화재인데 표시 색깔은 청색.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 질식 효과.
여기에 적합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한류겐 화합물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분말 소화기, 적합 소화기가 되겠어요. 자,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인데 알루미늄 분말이나 마그네슘 분말 이런 것들이 화재가 나는 게 되겠는데 표시 색깔은 무색, 색깔이 무색이죠. 소화효과는 지식효과, 그래서 팽창 질석이나 건조사, 팽창 진주암이 금속 화재의 적합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할론 소화 약제 중 할론 240이 240의 화학식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C2F4 Br 브롬 2 이거죠. 1번 Br2. 답은 1번입니다. 분자식은 C2F4 Br2가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한번 돼 있어요. 할론 104가 있고 할론 1011, 할론 1211, 할론 1301, 할론 2402. 지금 요 물어봤던 문제는 할론 2402였었잖아요. 할론 104는 CCl4, 사이마탄소. 할론 1011의 분자식은 CH2, ClBr. 이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101. 그다음에 할론 1211은 CF2, ClBr. 할론 1301은 CF3Br.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약칭은 또 이렇게 표시합니다. CTC, 1011은 CB, 1211은 BCF, 그다음에 1302는 BTM, 그다음에 2402는 FP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표기 할론 1301 이 표시가 있다. 이때 1은 뭐고 3은 뭐고 0은 뭐고 1은 뭐냐. 자, 1차 시험에도 이거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할론 1301을 딱 써놓고 1은 뭐고 3은 뭐고 0은 뭐고 1은 뭐냐 써라. 1은 탄소 원자의 수, 3은 불소 0은 염소 원자의 수가 되고, 그다음에 1은 브롬 원자의 수가 됩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의 주성분에는 요오드가 있고요. 요오드, 그 다음에 브롬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F, 불소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기억하세요. 할로겐 화합물의 주성분은 요오드, 브롬, 염소, 불소가 돼요. 지금 이 표시한 것은 뭐냐? 자, 부촉매 효과가 큰 순서가 돼요. 부촉매 효과가 큰 순서는 뭐냐? 다르게 말하면 소화 능력이 큰 순서가 돼요. 부촉매 효과는 뭐냐? 화학 반응을 완전히 느리게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함으로써 이 불 끄는 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하는 것이 부촉매 효과인데, 자, 부촉매 효과가 큰 순서 요오드, 브롬, 염소, 불소. 소화 능력이 큰 순서 요오드, 브롬, 염소, 불소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할론 1301은 비중은 약 5.1이 되고 독성이 가장 약하고 소화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높다. 자, 독성이 약하고 소화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비중이 약 5.1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할론 1301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특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작다. 전기 절연성이 크다. 다연성 액체 화재에 대하여 소화 속도가 빠르다. 화학적 부촉매 효과,
의한 연소 억제 작용이 뛰어나 소화 능력이 크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게 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염 방지기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설비의 상단에 설치한다고 했죠. 화염 방지기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화염 방지기는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합니다. 폭발의 위험성을 고려하기에 정전 에너지 값을 구하고자 한다.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단 E는 정전 에너지, C는 정전 용량, V는 전압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잘 나오는 문제였었죠. 근데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E 이꼴 2분의 1 CV 자승. 이거죠? E 이꼴 2분의 1 CV 자승.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CV 자승 이꼴 2분의 1 QV 이꼴 20분의 Q 자승.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요걸 답으로 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여기서 E는 정전 에너지, C는 정전 용량, V는 대전 전압, Q는 대전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술로 하겠습니다. 훅거리용 와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해지장치죠. 해지장치라고 합니다. 자, 권과방 장치는 훅이 일정 높이 이상 또는 권상기 레일 하면까지 감기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다. 과부방 장치는 규정된 중량을 초과한 중량이 실렸을 때 경보를 발하며 작동을 중지시키는 장치다. 자, 요 두 개, 권과방 장치와 과부방 장치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권과방 장치와 과부방 장치의 정의를 쓰시오. 2차 시험에 잘 나와요. 또 1차 시험에서도 규정된 중량을 초과한 중량이 실렸을 때 경보를 발하며 작동을 중지시키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과부방 장치. 이것도 1차에 나오는 문제고요. 훅이 일정 높이 이상 또는 권상기 레일 하면까지 감기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권과방 장치가 돼요. 턴버클은 지지 와이어 로프나 지지 막대 등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기구에 해당됩니다. 직접 기초의 텁하기 공법이 아닌 것은 텁하기 공법이에요. 개착 공법, 시트 파일 공법, 트렌치 컷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 답은 시트 파일 공법이 되죠. 자, 시트 파일 공법은 어떤 흑막이 공법, 흑막이 공법에 해당돼요. 시트 파일 공법은 강제 널말뚝 공법, 우리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흑막이 공법에 해당돼요. 자, 텁하기 공법에는 개착 공법은 또 오픈컷 공법이라고 합니다. 트렌치 컷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이 있어요. 자, 아일랜드 컷 공법은 뭐냐면은 흙을 팔 때 중앙부를 먼저 파고 그 다음에 둘레, 주변을 나중에 파는 거. 요거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를 나중에 파는 게 아일랜드 컷 공법이에요. 트렌치 컷 공법은 아일랜드 컷 공법의 정반대예요. 요 주변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를 나중에 파는 거. 요거는 트렌치 컷 공법이 되는 거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폭은 30cm, 40cm, 50cm, 6cm. 폭은 30cm 이상으로 하는 거죠. 1번입니다. 화물 취급 작업 시 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부식된 섬유로프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간에서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다가는 화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한다. 맞죠?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재해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중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층틀을 고정하여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몇 번 나왔던 문제죠. 식생공, 실드공, 뿜우치공, 블록공. 식생공이죠. 식생공이라고 하죠. 답은 1번이에요. 자, 식생공법에 해당되는 것은 식수공법, 씨앗 뿌리기 공법, 식생공법이에요. 사면 비탈면 보호공법에는 식생공법, 때붙임 공법, 구조물에 의한 공법이 있는데, 자, 때붙임 공법에 해당되는 것은 평때공법, 줄때공법. 자, 구조물에 의한 공법에 해당되는 것은 표면 돌붙임 공법, 쇼크리트 공법, 콘크리트 블록 공법, 소일 시멘트 공법, 복공 공법, 돌망토 공법, 돌쌓기 공법이 됩니다. 자, 사면 보호 공법 중에서 구조물에 의한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여기 뭐 한 3개가 나오겠고, 식생공법, 그러면 보기가 때붙임 공법, 그걸 답으로 고르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죠. 다음은 산업안전보험법령에 따른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하여튼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개.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청부를 사용하여 일 것. 4개. 3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어서. 그 다음에 볼트 전용 철문은 4개 이상을 사용하여 이을 것. 이을 것은 4개. 답은 3, 4.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할 것. 이것도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3.5m 가로. 그 다음에 2m는 또 그대로 써놓고 2개 방향 가로.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트럭 크레인, 파워쇼벨. 파워쇼벨은 높은 장소, 지면보다 높은 장소에 이용되는 것은 파워쇼벨이죠. 백호, 짐폴. 백호죠, 백호. 백호는 다른 말로 드래그 쇼벨. 고루. 백호죠, 드래그 쇼벨. 또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백호, 그 위에 드래그 라인, 클램셀, 또 여기에 해당이 돼요. 추락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고소작업의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소작업의 감소, 방망 설치, 지붕 트러스의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 이게 이제 고소작업의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죠. 지붕 트러스를 일체화시키고 또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은 고소작업의 감소를 위한 대책이 되죠. 2번이 답입니다.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항으로 옳지 않은 것. 시스템 비계. 수식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그렇습니다. 수평재는 수식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계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래야 되죠.
비계 밑단에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맞죠? 그런데 요 3번 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맞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요걸 갖다 3분의 1 아니라 4분의 1, 뭐 5분의 1, 6분의 1 다 틀린 말이고 3분의 1이 맞는 거죠.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시공자가 안전을 고려하여 임의대로 결정한 후 설치할 것, 임의대로 결정해 설치한 후 설치할 것. 이게 틀린 말이죠. 임의대로 뭐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제조사가 정한 기준.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시스템 비계는 뭐냐? 부재 길이, 간격을 정한 다음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를 시스템 비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비계 구성하는 경우 준사항은 이렇게 지금 책에 있고 특히 3분의 1 이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관 비계의 도계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벽 이음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관 비계, 수직 5, 수평 5, 5이하, 수평 방향 5이하 요거죠.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 요거는 틀비계의 벽이음 간격 기준이 되죠. 6m, 8m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단관비계, 수직 5, 수평 5. 자, 틀비계. 단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외하고 수직은 6, 수평 방향은 8. 이게 되죠. 추락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 신품의 인장 강도는 최소 몇 kg 이상이어야 하는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5cm일 때는 얼마죠? 110이죠. 이게 이제 5cm가 아니고 10cm인 매듭방망 신품의 인장 강도는 이때는 얼마죠? 200이 되는 거죠. 5cm인 매듭방망의 신품의 인장 강도는 110kg 이상이어야 한다. 겨울철 공사 중인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터져서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추정 가능한 사안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어떤 그 거푸집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가 빨랐다. 타설 속도가 빨랐을 때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푸집이 터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맞죠?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맞죠? 근데 요걸 답으로 고르는 또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여기까지는 맞게 써주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작업을 하도록 할 것. 그러면 틀린 말이죠.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인데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중은 1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50이 아니라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번이 답이네요. 이동식 비계 밖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요거 가로 넣고 요 가로에 오른 내용은 뭐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거.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동식 비계는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50kg 했고, 자, 요거 하나 또 잘 봐줍시다. 자, 비계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비계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가설로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보고시에 들어있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동할 때 작업원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험관리비의 내역 중 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건강관리비 해당되죠. 건설재해방기술지도비 해당되고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해당되죠. 외부 비계 작업발판 등의 가설 구조물 설치 소요비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시공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건설업 산업안전보험관리비 내역 중 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거 근로자 건강관리비, 건설재해방기술지도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본사 사용비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2차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건설업 산업안전보험관리비 내역 중 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만 쓰시오. 5가지만 쓰시오. 이런 식으로 2차 시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반 작업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네요.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높은 화물은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뒤쪽을 위로 올린 상태로 운반한다. 뒤쪽이 아니라 앞쪽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답을 하는 문제가 아주 많죠. 뒤쪽을 올린다. 앞쪽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앞쪽을 위로 올린 상태로 운반한다. 운반 작업 시 준사항, 하물에 될 수 있는 대로 접근하여 중심을 낮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팔과 무릎을 사용하며 척추는 고든 자세로 한다. 무리한 자세를 장시간 지속하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은 공동작업을 실시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한다.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지상 높이가 50m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공사. 맞죠? 31m 이상이니까 50m니까 해당되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3,000이 아니라 5,000제곱미터 이상이야 되니까 6,000, 7,000은 되는데 3,000은 안 되는 거죠. 여기 답이네요. 최대 치간 길이가 60m, 최대 치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해당이니까 60m니까 해당이 되죠. 터널 건설공사는 길이에 관계없이 이거는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의 경우에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철골 작업에서의 승강로 설치 기준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구 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한다. 3cm 이내가 답이죠. 2번입니다. 3cm 이내.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 작업을 위하여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의 정의가 되는 거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기록 보존해야 되죠. 위험성 평가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2년이다. 2년이다가 아니라 3년.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위험성 평가 기록물에는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맞죠? 3번이에요. 보존 기간은 3년이다.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준수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굴착 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0m가 아니라 20m를 초과할 경우에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산소 결핍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맞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측정 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될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맞죠? 1번입니다.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통설비 등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산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로의 축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5배 이상으로 해야 되죠. 15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것도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사항. 자, 요거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온 내용이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및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계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버팀의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가 점검사항이에요. 조립할 때.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정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된다. 쐐기장치, 역회전 방정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도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